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29강 라파엘로와 고대 그리스 수학자입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 라파엘로가 바라본 고대 그리스 수학자 되겠습니다. 자, 라파엘로 생물 연도는 1483년에서 1520년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 그리스 수학자를 했기 때문에 다 기원전 마지막 아폴로니우스가 뭐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00년대죠. 네, 그렇게 있다 갑자기 이건 15세기니까 한 1200년, 뭐 13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시간 이동하죠. 공간도 피렌체 아니면 로마 카톨릭인 로마로 가는 거죠. 15세기 말 16세기에. 자, 그러면 라파엘로가 뭘 봤다는 거냐면 요 제목이 이 그림 벽화예요.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이죠. 많이 어머니께 알려져 있을 것이고요. 뭐 영어로 School of Athens,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요 who is who 아테네 학당에 등장하는 인물 또 아니면 구글에서 영어로 The School of Athens, Who is Who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그 인물 이름을 써놓으신 분들이 나와요. 요 그림은 여러 명의 철학자와 수학자가 있는데 요 그림은 지금 요 텍스트로 잘 안 보이시면 구글 검색으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아테네 학당을 좀 설명드리면, 자, 라파엘로의 아까 생물연도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이 순서예요. 그다음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함께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대 14세기에서 16세기죠.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이 3대 화가 중에서도 예술가라고 할게요. 뭐 건축에서도 다 조예가 있는 분들이니까. 이 3대 화가 중에서도 라파엘로가 제일 마지막이고 아까 16세기 3학년도가 좀 일찍 죽긴 했으나 16세기 초반이니까 요 마지막에 걸려있는 16세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라파엘로고 그쵸? 이 아테네 학당은 바티칸 시티의 사도궁전 이 교황님이 머무르는 궁전이에요. 서명의 방 서명 직독직한 거예요. 스탄자가 이태리 말로 방이고요. 델라, 오브란 뜻이겠죠. 자, 세그나투라, 시그니처겠죠. 서명을 한다라는 거는 교황이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탄자 델라 세그나투라에 걸린 프레스코입니다. 프레스코는 많이 들어본 그 이름이죠. 그 오뚜기 스파게티 먹을 그 제품이에요. 브랜드죠. 프레스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 벽화를 그릴 때는 하얀 우리가 회벽을 칠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선한 프레스코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벽화는 보통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자, 어이했던 아테네 학당 어디에 있는 벽화냐? 이거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벽에다 그린 프레스코고요. 자, 서명의 방, 스탠자 델라 세그나투라에 있는 것입니다. 클리어하고 자, 그 다음에 바티칸을 가면 어머님들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우리가 바티칸 대성당을 가죠. 바실리카라고 하죠. 어떤 성당의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예, 대주교가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카톨릭 성당은 바실리카라고 해요. 자, 바실리카가 있고요. 베드로 대성당. 이 광장이 보면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쵸? 열쇠. 그쵸? 이게 천국으로 가는 열쇠. 그런 의미가 돼 있을 것이고요. 또 교황님이 머무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광장의 정면을 바라보면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을 갔다면 오른쪽이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그쵸? 클리어하고. 자, 일단 사도궁전이라고 해서
뭐 독일에 있는 뭐 중세의 그런 궁이 아니라 여기가 사도궁전이에요. 자, 사도궁전. 여기 교황님이 진물을 보시거나 머무는 곳이고요. 요쪽 이렇게 부속 건물로 보면은 여기 뭐 콜티아드 가든이 있고 여기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쵸, 무슨 박물관들이 쭉 연결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인문학적인 뭐 여행에 관련 인물을 다룰 때 요 바티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궁전은 뭐냐? 여기가 교황이 머무르시는 것이고, 사도, 12명의 사도가 있죠. 그 성경에는, 그쵸? 그 아포스톨릭 팰리스. 사도는 아포스톨릭. 사도에 관한 거는 12명의 사도는 아포스톨릭. 그래서 아포스톨릭 팰러스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예요. 아포스톨릭은. 자, 어이했던, 라파엘로의 그 아테네 학당을 통해서 오늘 강의는 지금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어떤 몇몇, 그쵸? 제가 뭐 중요한 사람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됐죠. 피타고라스는 플라톤에 영향을 미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학자들 중에서는 뭐 마지막에 3대 유명한 학자들이 있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뭐 유클리트가 있고 마지막에 아폴로니우스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유클리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유클리트,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이렇게 헬레리즘까지의 3대 수학자가 유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은 피타고라스의 영향, 숫자와 어떤 도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플라톤. 그쵸? 그 다음에 또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도 또 작도에 관해서 또 유명한 사람이고요. 또 플라톤과 관계된 그 후학들, 그쵸? 에우클레데우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자, 어했던 오늘은 자, 16세기 초반에 라파엘로의 시선으로 본 그리스 수학자. 제가 선정한 그런 그 수학자들은 저의 시선이었고, 자, 라파엘로의 시선에서 기원전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면모를 보는데, 자, 먼저 볼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 플라톤. 자, 요걸 잘랐어요. 그 어머니가 아까 그 아테네 스쿨 오브 아테네 학당 그 그림을 보시면서 플라톤 쪽을 확대해서 보면 저희는 제가 강의했던 자 16강에서 강의했던 내용으로 이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자 티마이오스를 보면 알아요. 자 플라톤은 이 책 티마이오스를 들고 있는데 대화편이죠. 다이얼로그스. 자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저술주 후기 초기 중기 후기인데 후기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중기가 아마 국가가 유명하죠. 자, 후기는 티마이오스. 플라톤의 우주론을 알 수 있으며 여기가 제가 그 사원소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게 요 티마이오스에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것만 티마이오스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16강에서 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만 딱 뽑았을 때는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의 우주론, 그 다음에 사원소의 구조적 설명이 있다라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아테네 학당을 다시 서치해서 보신 다음에 자 여기 피타고라스가 등장해요. 자 인물의 특징은 뭐 탈모인이다, 뭐 머리가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옛날 그리스나 보면 이게 모래 뭐 더스트라고 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흙이나 그 모래 위에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그 판에다가 이렇게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 글씨 썼다라는 거죠. 그쵸? 작도도 그러했을 텐데 그 판은 알겠다 이거죠. 이거 나중에 그 아라비아 숫자 할 때 뭐 구바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쵸? 아라비아에서는 구바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에서 이렇게 고운 모래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아니 작도를 하는 그런 풍습이 그 지중해를 통해서 북부 아프리카 쪽에 넘어갔고 그런 구바는 다시 그
스페인 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어쨌든 자, 이 더스트를 봤을 때 딱 보면 아는 게 왜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냐. 요 써 있는 거는 에포그 노은인데, 자, 에포그 노은은 뭐 9대 8대 9. 그쵸? 9대 8. 그쵸? 9대 8의 관계. 그쵸? 그걸 에포그 노은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나머지들은, 그쵸? 뭐, 메이저 6. 그쵸? 여기는 뭐 8, 9, 7. 이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쵸? 자, 중요한 거는, 요 응계, 요 피타고라스 응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어머니는, 자, 수학 특후 11강을 들었기 때문에 이 더스트를 봤을 때, 아, 요거는 피타고라스의 음계를 나타내는 거고, 요 그 위에 써 있는 거는 에피그돈, 8대 9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는 또 테트라틱스. 그쵸? 10개. 그쵸? 10을 나타낸 테트라틱스. 여기 X까지 써 있죠, 여기. 자, 요걸 통해서 11강을 다시 한번 리뷰 또는 리마인드 하시고 요 더스트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피타고라스야 라고 맞히시면 다른 분들보다 뭔가 어머니는 수학적인 내용의 깊이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클리트. 자, 유클리트는 당연히 이 작도죠. 근데 어머니는 또 수학 토크 2강 일찌감치 배웠어요. 왜 고대 그리스 수학을 배우는데 뭐 연산이나 숫자 계산보다는 뭐 기하학이 발전했냐, 논증 기하학이 발전했느냐. 그거를 수학 토크 앞단에서 많이 설명드린 거죠. 자, 첫째, 이 작도하는 것 하나로만 봐도 이 사람이 유클리트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왜 유클리트는 원론, 디 엘레멘트라는 그 유명한 책인데 왜 그거를 티마이오스, 저 플라톤 같이 허리춤에다가 품고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근데 이 라파엘로가 유클리트를 바라볼 때도 이 작도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도는 컨스트럭션인데 그리스 시대 때 이렇게 눈금 없는 자 컴퍼스라는 걸 특히 유클리디안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죠. 작도를 하는 것도 키오스 히포크라테스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썼던 그 원론, 오리지널 최초의 원론이라는 거, 그 책은 전해지지 않죠. 자, 유클리드 시대 와서야 그쵸? 이 원론이라는 그 책이 제대로 저술이 되는 거고, 그쵸? 또한 이 작도라고 하면 그래서 유클리디안 컨스트럭션이라는 아예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어머니는 자, 요 눈금 없는 자, unmarked straight edge라고 했고요. 컴파스. 자, 도형을 그리는데 너 왜 이 사람이 유클리트인 줄 알아? 뭐 컴퍼스하고 눈금 없는 자만 있다고 다 유클리트는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 작도는 보통 그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작도법은 유클리디안 컨스트럭션이라고 해. 그쵸?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이 사람이 작도의 대표적인 인물은 유클리트야. 그래서 이 사람은 유클리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는 보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더 많이 설명이 가능한 거죠. 거기 좀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는 이 이름 써 있는 만큼의 유명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철학자이고요. 정치가도 있습니다. 뭐 알키비아데스나 그쵸?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요. 자, 나머진 철학자들인데 많은 부분이 그다음 뭐 프톨레마이오스 그쵸? 제가 아폴로니우스도 어떤 천문학적 그 자질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의 그 학설은 또 플톨레마이오스로 넘어가서 그치그 또 로마 시대 기원 후의 인물이죠. 그 천문학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그 어떤 기여를 했다고 했죠. 아폴로니우스가 그쵸? 그래서 기하학 천문학이 또 나온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그쵸? 조로아스터는 조로아스터교 그쵸? 자, 그래서 요 프톨레마이오스도 천문학자로서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등장하는 수학자 뭐 플라톤부터 해서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3명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철학자나 그런 뭐 정치가 아니면 소크라테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뭐 민주주의자 등등도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오늘의 마지막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학 토크. 라파엘로는 교황 율리오 2세의 요청으로 1510년에 아테네 학당 벽화, 이거 벽화라 그랬죠?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림 속 인물 중 피타고라스의 뒤편에 등장하는 청초한 모습의 여성은 알렉산드리아 히파티아입니다. 370년, 415년. 오늘은 그 연도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커요. 고대 그리고 기원전을 다루다가 라파엘로는 뭐 16세기 인물. 그러다 또 다시 뭐 한 5세기 아니면 4세기 말. 그쵸? 요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동로마 시대이고, 그쵸? 또 동로마 시대로도 넘어가요. 기원전 5세기. 자, 피타고라스 뒤에 있으니까 수학자인 것 같은데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실제 오늘날의 타이틀도 최초의 여성 수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히파티아인데 히파티아 업적에 대해 서술하시오가 퀘스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앤서를 하려면 자, 히파티아의 중요한 어떤 활동 무대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그러면 이 5세기에 있는 히파티아도 뭐 그리스 수학자이냐? 저는 그리스 수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지배 세력은 로마도 또 쪼개져서 그쵸? 그 동로마 시대 동로마로 넘어갔죠. 그쵸? 뭐 기원전 4세기 뭐 313년 300년 때부터 이미 천도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 그다음에 5세기, 그리고 히파티아는 그리스 뭐 수학자냐라고 했을 때 그 아까 동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요 지중해 권역은 그 그리스어를 썼어요. 코인의 그리스어. 그쵸?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그리스어.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분이 전도가 가능했던 게 그리스어를 알기 때문이죠. 자, 유태인의 혈통을 가졌으나 이 사람의 랭귀지가 라틴어도 아니고 그리스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이게 지중해 연안에 그쵸? 그 크리스토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거는 다 그리스어라는 것이죠. 코인의 그리스어랍니다. 자,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히파티아는 원론, 유클리드의 원론에 주석을 달았던 아버지예요. 수학자 태온. 원론도 제가 강의를 할 때, 그쵸? 아예 태온 버전이 서바이벌 소스라 그랬죠. 그쵸? 이 사람 이미 4세기의 사람인데, 그쵸? 그 전에 유클리드가 쓴 원론이 전해진 건 없어요. 심지어 기원전 100년에, 그쵸? 옥스링쿠스라고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조각 하나만 해도, 그쵸? 이게, 어떤 필사본의 어떤 파피루스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썼던 그러한 그 파피루스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필사본 전해진 것도 조각만 하나 발견된 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원론의 소스가 되는 건 실제로는 이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에서 어떤 뭐 교수였던 수학자 태온이 뭐 주석을 달았던 뭐 그 필사를 했던 이제 그 기록이 서바이벌 소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태온의 이름도 어머니는 엘레멘트 원론을 설명할 때 들었던 분이고요. 자, 태온의 딸로 태어났으며 30세에 무세이온의 교수가 됐습니다. 이 무세이온도 제가 알렉산드리아 쪽 설명드리면서 현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쵸? 그걸 보여드리면서 무세이온도 설명드렸죠. 무세이온은 현재 뮤지엄
museum, 그쵸? 뮤지엄의 어떤 뮤지엄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가 무세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히파티아는 또 어떤 업적이 있냐면은 무세이온의 교수가 됐다는 것도 업적이고 대단하죠. 그쵸? 그 다음에 디오판토스. 자, 200년에서 284년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수학 문제 볼 때 그 자기의 나이를 맞추는 그런 방정식 문제를 모비에 적었다라는 걸로 많이 그런 일화가 그 남아 있는데 로마 시대 사람이고요. 디오판토스 200년에서 284년입니다. 산수락, 아리스메티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아폴로니우스, 여기도 기원전이죠. 이분은 원추곡선로 코니카에 대한 해설서를 저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등장한 사람 다 알렉산드리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오판토스,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프톨레마이오스도 천문학자죠. 천동설의 저자 알마게스틴의 주석도 달았어요. 자, 지금까지 아폴로니우스나 그쵸? 또 아폴로니우스도 수학에도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졌지만 천문학에 대해서도 그 조예가 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 내지 천문학자라고 했는데 그런 면모를 히파티아도 갖고 있어요. 천문학도 잘 알았으니까 알마게스트에 대한 주석도 달았겠죠. 그쵸?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자, 그래서 히파티아 그러면은 딱 그야말로 무세이온의 뮤즈입니다. 자, 무세이온은 원래 뮤즈라는 것도 뭐 영어겠죠. 근데 무사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는. 자, 무사이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원래 시와 음악을 관장하는 9명의 여신인데, 그쵸?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잡으면 꼭 시와 뭐 음악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 학문이 꼭 들어가죠. 예술, 학예를 관장하는 여신의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무세이온의 뮤즈예요. 진짜 여신이에요. 그쵸? 우리 요즘에도 이 여신이라는 그 타이틀과 예술, 감성적인 감각 때문에 뮤즈 하면은 요즘에도 어떤 뜻을 쓰시는지 알지요? 이게 뮤즈가 그리스어로는 무사이고 또 무세이온 자체가 그쵸? 이 뮤즈에서 나온 말이에요. 뮤지엄, 뮤세이온. 그쵸? 자, 그야말로 무세이온의 뮤즈가 되겠습니다. 즉, 무세이온은 뮤지엄의 어원이지만 무세이온 자체가 거기에 또 루트는 무사이라는 거죠. 이 학문과 예술을 관장 여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히파티아의 좀 비극적인 죽음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크리스트교의 마녀 사냥으로 인한 히파티아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요. 그거는 2009년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스페인에서 제작된 영화고요. 여기 있는 분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레이첼 바이스. 와이즈가 아니라 바이스예요. 아버지가 좀 뭐 유택의 헝가리 사람이라서 독일 발음으로 바이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레이첼 바이스 잘 알고 계시죠? 이분 또 궁금하면 검색어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영화 이름 뭐냐면 아고라. 그쵸? 아고라이고, 자, 히파티아의 비극적인 죽음은 뭐냐면, 뭐 영화뿐 아니라 실제 이분의 죽음은, 히파티아를 딱 가운데로 놓게요. 그 다음에 아까 크리스트교의 마녀사냥이라 했으니까 종교는 당연히, 크리스트교가 아니에요. 뭐 무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그 313년에 크리스트교가 그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냥 종교로 공인을 받은 거예요. 로마 국교로 된 거 그 나중에 일입니다. 314년은 크리스트교도 그냥 종교로 인정해줄게. 인정해. 그런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히파티아가 죽었던 거는 415년이니까 100여 년 후지요. 그 크리스트교가
어떤 종교로서 공인받은 이후에 한 100여 년 후에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100년 동안 무조건 이 로마 통치 지역이 다 크리스트교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나 그쵸? 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딱 하나만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만 딱 100% 있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1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이 지역, 특히 여기 알렉산드리아니까 그쵸? 이태리 반도도 아니고 뭐 어쨌든 히파티아는 크리스트교는 아닙니다. 그쵸?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히파티아를 왜 가운데 넣냐면은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어떤 세력 다툼이 가운데서 히파티아가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레스테 행정장관이 있었는데 어떤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 뭐 장관이 되겠죠. 정치 세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뭐 여기서도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뭐 돈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 정치 세력은 유태인과 좀 결탁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세력은 크리스토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뭐 로마에만 계시지 또 여기 알렉산드리아에까지 와서 또 어떤 종교 세력을 크리스토교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을 공격해야 됐고 뭐 그러한 와중에 그 무세온으로 뭐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종교를 안 믿는 사람 뭐 그런 학자들 있죠. 그쵸. 뭐 이성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뭐 철학이 어쩌저쩌 하는 사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히파티아가 죽음을 당하고 실제로 히파티아는 뭐 오레스테 행정장관과 어떤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정치 세력이고 히파티아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어떤 리더 뭐 교육이나 교육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룰링 세력, 지배 세력하고 정치 세력이자 지배 세력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레스테 행정장관에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가 확장되는 그런 사회에서 무세이온을 쳐들어간 여기가 무세이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무세이온 조감도 그런 거 그쵸? 한번 찾아보시면 무조건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이러한 모습의 뭐 그리스풍 건물이 나올 겁니다. 로마풍 건물이든지. 자, 그래서 오늘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수학자들을 지금까지 배운 수학 토크 강의 내용을 통해서 그쵸?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쵸? 플라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그 다음에 히파티아는 실제로 한 5세기의 인물인데 그쵸? 알렉산드리아의 인물이고 뭐 동로마 시대라고는 하나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수학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또 최초 여성 수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기원전까지 많이 다뤘기 때문에 헬레니즘도 그 기원전 6세기, 7세기 수학자와 차별이 됐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고대는 중세가 보통 5세기에서 15세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 5세기에 그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시대적 배경도 고대 그리스가 고대는 맞아요. 그쵸? 세계산 고대는 맞고요. 또 여기가 그리스냐 하면은 언어가 코인의 그리스어를 썼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리스로 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파티아를 라파엘로가 왜 또 아테네 학당에 등장시켰냐면은 이 신플라톤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신플라톤주의라는 건 뭐냐면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된 어떤 철학적 사조는 신플라톤주의인데요. 여기 나중에 수학 토크 이후에 뭐 철학 토크, 제가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철학 토크를 얘기한다면 신플라톤주의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라파엘로가 히파티아를 자신의 그림, 원래는 중앙에다 넣으려고 했다고 해요. 했던 이유는 여성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뭐 예뻐서도 아닙니다. 뭐 비극적인 죽음에서 아니고 신플라톤주의자이고, 자, 르네상스를 일깨워준 그런 철학적 사조는 신플라톤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히파티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플로티노스도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선구자일 수도 있는데, 자, 어휘했던 이 신플라톤주의 때문에 나중에 한번 강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29강 수학 토크 29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